여기도 내력벽인데도 곰팡이가 이렇게 있네. 이게 벽지에 가려져서 모르고 써서 그렇지. 네. 전 사시던 분이 이걸 아셨더라면 그쵸, 놀랄 일이죠. 예, 이 호흡기 건강에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 기관지에 뭐 어린 아이라도 있어봐요. 얼마나 이 건강에 악영향이 끼치겠냐고. 이게 가구로 가려놓고 뭐 도배로 그냥 붙여놓고 그 안쪽에 골조에서 이렇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소장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서울 관악구 남곡동에 위치한 노주택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뒤 좌우 할 거 없이 노후된 건물들 밀집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창호 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창호 공사 이외에 뭐 욕실, 타일 공사, 탄성코트 페인트, 부분 단열 뭐 이렇게 몇몇 가지들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이 현장 요 세대인데요. 총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1층, 2층, 3층 동시에 오늘 전체 창호 교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1, 2, 3층 비용이 많이 나오겠죠. 네, 이 부담스러운 창호 교체 비용을 BRP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전액 이자 지원을 받는 그런 상품으로 교체를 하는 현장인데요. 여러분, BRP 과연 무슨 뜻일까요? 노후된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을 해서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빌딩 레트로핏 프로젝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영어 발음이 너무 훌륭하시네요. 아, 예, 모처럼 제가 또 한 번 굴렸더니 혀에 쥐가 날 지경입니다. 오늘 여기 1, 2, 3층 3개 층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1층은 세입자가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상태고, 그래서 1층은 우리가 보양을 해서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고. 그리고 2층 한번 가보시죠. 1, 2, 3층 구조는 같은 형태고요. 이 통 건물의 건축주분이 2, 3층 세를 줬던 방이 요번에 퇴거를 하셔서 본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입주를 하시겠다 하셔서 2층, 3층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같으니까 한번 둘러볼게요. 입구에 작은 방이 있고요. 욕실까지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는 욕실 기본 밑작업 다 끝내놨고요. 작은 방, 안방, 거실 베란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층 또 3층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3층도 구조는 같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면 안방이 하나 있고요. 주방, 또 여기도 욕실, 마찬가지 욕실도 지금 공사 밑작업 지금 바닥 공사 해놨고요. 그리고 방 있고 거실, 여기도 마찬가지 타일 지금 밑작업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공사들이 창호가 1차적으로 먼저 마감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공정들이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타일이 조금 먼저 들어와서 타일 작업하다가 오늘 창호 공사 마감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타일 마감이 이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층 이렇게 구조를 한번 둘러봤고요. 지금 전체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샤시를 안 치기 위한 전체적으로 단속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요 세대가 조금 문제가 됐던 게 과거에 여기가 이제 외부 벽들은 보시면 골조 자체가 단열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예전에는 뭐 평수주라든가 뭐다 뭐 해가지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단열 작업을 안 했던 그런 외벽 콘크리트에 바로 노출된 벽이어서 전에 사시던 분이 외벽이 차서 그런지 이렇게 10mm짜리 이보드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런데 구석구석 결로나 곰팡이들이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런 코너나 저런데 내부 어떤 가구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사각지대 아주 취약한 부분에 장시간 결로가 생기다 보면 이렇게 곰팡이들 자국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재단열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곰팡이 봐. 이렇게 누설하기보다는 벽하고 완전히 밀착이 돼서 이걸 붙여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벌렁벌렁 떠 있다 보니까 이게 떠 있어. 네. 다행히 외부 골조 자체가 누수가 아니라 결로 현상인 것 같아요. 이걸 다 제거하고 잘 안 붙어 있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결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부분 목공 단열까지 마감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우리 진행 과정 계속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그러면 이런 곰팡이를 방지하려면은 네. 시공상에서 어떤 점에 주의를 놓아야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까요? 1차적으로 곰팡이 취약한 이런 코너 부분들, 노후된 창호에서 외부로부터 계속 냉기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실내 온기와 맞닥뜨리는 부분들, 각 코너 부분들 이런 부분 좀 취약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단열재를 붙이는 과정이 있어서 듬성듬성 실리콘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왼벽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빈 공간을 없애야지만이 냉온기 교차하는 거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저희는 최소 아이소핑크 붙이고 석고보드까지 해서 첫째적으로는 전 창호라고 봐요. 창호에서 냉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구석 부분들 온기랑 교차하면서 장시간 결로 그걸로 인한 곰팡이, 그게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여기 이 보드 보니까 굉장히 얇은데 네. 두께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두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뭐 50mm 붙여라, 100mm 붙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10cm 이렇게 붙이면 말 그대로 진짜 평수가 좁아드는 그런 상황이고, 이 단열재 두께보다 이 단열재를 맨벽하고 얼마나 밀착시키고 얼마나 완벽하게 빈틈없이 붙이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띄어야 되는데, 저 위에 거랑 다 띄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 띄어내고 새로 하고, 여기도 다시, 여기도 저는 다 뜯고 그냥 띄어내면 돼. 다 뜯어내, 이 도배지까지 뜯어내야 돼. 30짜리 펌으로 붙이고 석고 대고. 어머니, 네네네. 여기를 보면 네. 지금 이 층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저희도 짐이 그때 뭐 확인을 못했으니까 엉망이죠. 이게 보니까 네. 누수는 아니에요. 네, 누수 같으면 흘러내릴 텐데, 네. 3층 때 제가 뜯어보니까 벌렁벌렁 놀아요. 네, 놀아요. 안에가. 근데 다행히 누순 자국은 없어요. 그래도 창호는 안 좋은데 과하게 보일러를 틀어버리면 생기는데, 어느 정도 틀어야지 건조가 되죠. 그래도 보니까 외벽 쪽으로 단열재나 뭐나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외벽 쪽으로 싹만 다 해도 50짜리는 너무 두껍고 30짜리 붙이고 석고 되면 딱 4.5cm 정도 들어와요. 그럼 도배하고 뭐하고 하면 이 정도 들어와요. 외벽 쪽 이 정도. 이만큼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무조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자재비하고 해서 얼마나 들어간지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네. 요 창 밑에는 창면은 전체 다 붙이려고 하고요. 몰딩은 타이트로 좀 변경 가능할까요? 다 띄고 다시 해야죠. 네. 어차피 외벽 단열 다시 해야 되니까. 여기는 내벽 쪽이라서. 여기는 안 해도 돼요. 하면 좋게 하죠. 근데 이쪽 면은 안 해도 안 해도 돼요. 이쪽 면만 하고 차오기 차고 하면 냉기가 조금 유입이 덜 될 거니까. 1층하고 2층은 여기 이쪽 면은 다 붙이고. 네, 다 붙이고. 입주가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여기는 당장 안 해도 돼요. 그렇죠? 3층이 좀 급해요. 네, 왜 그러냐면 뜯어내고 하루 이틀 정도 걸어놓고 좀 놔둬야 되지 않을까. 원래 문제가 처음 얘기 나왔던 게 3층이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놀잖아요. 네, 다. 별로든 뭐가 있든 없든 간에 이건 띄고 다시 하자고. 여기는 이렇게 기역자로. 그러면 지금 이게 완전하게 좀 이렇게 밀착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 전에 뭔가를 많이 했어요. 아유 제가 엄청 했어요. 이것만 하면 될 줄 알고 했는데 아이. 안 돼서 이걸 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이렇게 듬성듬성 하지 말고 좀 밀착해서 이렇게 최대한 바짝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공간들 예. 뭐 50이든 100이든 뭐 욕심내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한 30mm나 예, 예. 해서 섞고 대고 하면 50 나와요. 그것도 그걸로 여긴 기역자, 그 저쪽. 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다 뜯고 있잖아요. 맨벽들. 네, 보시는 것처럼 다 저렇게 할 거고, 여기도 뜯고 다시 해야 되겠어요. 맨벽까지 이렇게. 그러면 3층은 전체 다 테두리는 다죠. 3층은 내력벽은 안 해도 되고. 근데 여기는 어째서 이런 건지. 이것도 가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틈틈이나 취약해. 그래서 우리가 이사 나가고 나면 붙박이 장 같은 거 덜어내보면 막 곰팡이 그 안에 있고 그래요. 아 그리고 이쪽에 탄성은 탄성은 이제 끝나고, 네, 금액 때문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빼셔도 돼요.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래도 탄성을 하긴 하지. 나중에라도 칠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칠을 할 수 있는 실리콘이 있고, 칠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칠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탄성은 네. 나중에 한번.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전체 우리 1, 2, 3층 구조 한번 둘러봤고요. 뭐 좀 정신 없습니다. 뭐 어디가 어느 방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건축주분하고 잠깐 이야기 나눈 게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아끼고 전체 공사가 아닌 이런 부분 공사들, 결국에는 턴키업체랑 계약이 안 된 것 같아요. 부분 공사를 하려니 업체에서는 또 기피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기도 해주시고 여기도 해주시고 또 요게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기로, 뭐 욕실은 어차피 뭐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들도 하다 보니까 몰딩 걸레바지 이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애초에 얘기가 없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마감을 도와드리는 걸로. 소장님 그 상담하시는 거 옆에서 보면은 네. 뭐 물론 예산이 많으면 전체 뜯어 고치는 게 좋겠지만 또 한정된 예산에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꼭 교체해야 될 곳 이런 거 위주로 짚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올수를 해볼까,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창호공사로 왔다가 뭐 단열도 해주세요, 단열도 해드리고, 몰딩 걸레바지 해달라, 그럼 우리 목공팀에서 또 붙여서 또 하고, 이렇게 조금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요즘 뭐 불경기에 누구 뭐 예산이 넉넉한 그런 사람 드물잖아요, 감독님. 그렇기 때문에 창호도 마찬가지 BRP 무이자 상품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다들 그렇게 빠듯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맨날 따니까 느네. 금형수준이네, 금형수준. 근데 이 정도면 금형수준이죠. 아, 기계가 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통과 이음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게 누수 그 하자가 나와요. 우리가 소침하게 생각했던 이 통과 이음매들도 실리콘을 철저하게 해야 돼. 이런 게 물이 살짝 새는데 어쩌지,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거든요, 원인. 이거는 모기장도 무겁네? 모기장에도 보건심 있네. 아,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뭐하냐? 같이 해야지. 빨리. 무거워. 6mm라서. 운동 좋아하면서 아유, 뭐 이거랑 같냐? 오라이. 오케이. 발코니 단창 넣어줬지. 네, 먼저 1, 2, 3층 구조 한번 둘러봤고요. 틀 시공, 창 끼우기까지 작업이 완료가 됐고, 외부 실리콘 처리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한번 둘러볼게요. 이거 무슨 음악이야 이게? 네, 이렇게 창틀이 마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골전은 여기 있는데 이 창틀이 약 한 5cm 정도가 안으로 좀 들어왔어요. 외부에 단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열재 넓이 폭에 맞춰서 우리가 지리를 들어줬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창호 교체만을 하는 업체와 달리 창호와 단열 같이 우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창호 시공을 한다는 거. 이제 단열재 붙여서 마감할 계획이 있고요. 이쪽 방, 여기는 작은 방,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빈 공간은 우레탄 폼으로 충전을 하고 안쪽으로 조금 어색하게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앞전에 단열을 뭐 해놓긴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다시 재단열을 하기 위한 단열 지리를 들여줬다는 거. 여기 보시면 아직도 과거에 이제 벽걸이 에어컨 자리인데 오랜 시간 이 취약한 쪽에 결로가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곰팡이로 이어지는 모습. 여기도 마찬가지 다 뜯어내고 단열 작업 있을 계획입니다. 거실 중간창, 외부 발코니 전용 단창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3층 전체 둘러봤습니다. 프레임 걸고 창 끼우기까지 완료된 모습인데요. 내부를 이렇게 단열 폭에 맞춰서 안으로 창을 당겨줬다는 거. 단순히 창호 교체만 한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다음 이어질 목공, 단열 그런 공정들을 고려해서 창호를 앉혔다는 거. 이것도 뭐 저희가 목공까지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을 했다는 거.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층은 지금 창호 교체만 거주한 상태에서 창호만을 가지고 마감을 해야 되는 세대, 뭐가 틀린지 1층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아파트와 다르게 외벽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여기는 단열까지 고려를 하면서 창호 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죠. 단순히 창호 시공하고 완료되는 게 아니라 창호 시공 다음에 단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고. 끝나고 나서 마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층, 3층과 달리 1층은 이렇게 지금 살림이 있는 상태예요. 2, 3층은 세입자분들이 퇴거를 하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분 수리를 하는 현장이지만 지금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거주 중에는 이렇게 살림을 보양 작업을 하고 빈틈이 없을 정도로
정도로 바닥 보양지를 다 깔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창호 교체 이후에 단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시공을 하는 세대와 1층 같은 경우는 추가 공정이 없고요. 창호 시공으로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세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식으로 시공 방식이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2, 3층 내부 단열을 해야 되고 단열이 끝나면 도배를 해야 되고 인테리어까지 병행을 해서 진행하는 세대들은 우리가 창호를 안으로 뭐 몇을 들이던 단열자가 폭이 몇이니 몇을 들여줘라, 창호를 탄력적으로 우리가 시공을 하지만 거주를 하는 상태에서 도배도 없고 단열 작업도 없다 그러면 창호를 안 치고 골조와 창호 빈틈에 우레탄 폼을 충분히 충진을 하고 그 부분을 문선으로 감싸준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시공 방식이 있습니다. 창호가 마감이다 할 때는 내부 단열 작업이 있고 또 추후에 도배 작업까지 있다, 거기에 폭에 맞춰서 우리가 안으로 좀 질의를 드린다는 거. 2, 3층 같은 경우는 단열도 해야 되고 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몰딩이 필요가 없겠죠. 여기는 외부 쪽만이다, 외부 쪽만. 주택들 뭐 다 그렇지 뭐. 여기 세입자가 거주를 하시다가 제가 실측할 때만 해도 이런 걸 목격하지 못했는데 가전들 가구들 다 빼서 보니까 이렇게 이런 취약한 곳에, 특히 주택 빌라 노후 건물들은 외부로 돼 있는 벽들이 단열이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골조 자체가 막 냉기가 있다 보니까 또 막상 뜯었을 때 또 눈으로 보이면 또 충격적인 거예요. 그냥 엄청 충격적이죠. 가구로 가려졌을 때 몰랐는데 뜯어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외부 찬 골조는 최대한 따뜻하게 우리가 단열재를 붙이고 창호 교체만 하면 이런 결로 현상이나 이런 곰팡이는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내력벽인데도 곰팡이가 이렇게 있네요. 이게 벽지에 가려져서 모르고 써서 그렇지. 네. 저 사시던 분이 이걸 아셨더라고요. 그쵸, 놀랄 일이죠. 예, 이 호흡기 건강에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 기관지에 뭐 어린 아이라도 있어봐요. 얼마나 이 건강에 악영향이 끼치겠냐고. 이게 가구로 가려놓고 뭐 도배로 그냥 붙여놓고 그 안쪽에 골조에서 이렇게 다 썩어 있는 거. 이렇게 오늘 서울 관악구 남곡동에 위치한 노후주택 창호 시공 과정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저희가 최초의 건축주하고 계획됐던 이런 이외의 내용들도 부분 욕실 뭐 몇몇 가지를 저희가 공사를 해드리기로 한 내용들, 단열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던 이런 목공 단열 부분들, 몰딩, 뭐 걸레바지 이런 부분들도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어서 진행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현장 진행을 하다 보면 전체 공사 아닌 부분 공사들은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직접 도와드린다는 거. 나중에 단열하고 뭐 욕실 부분 도와드리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도 완료된 모습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 2, 3층 거주 세대와 비거주 세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을 서울시에서 융자 지원해주는 BRP라는 제도라고 할까요? 부담 없이 전액 이자 지원을 받아서 8년 동안 나눠내는 그런 상품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분도 그런 목돈에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번 주가 구정이죠, 감독님? 네, 맞습니다. 네네. 민족 대명절인 구정이니만큼 근심 걱정이 있으시더라도 잠시 내려놓고요. 명절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음력 1월 1일이죠. 새해가 시작되는 만큼 활기찬 새해 맞이하시고요. 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현장에서도 즐겁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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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생님도 다가오는 설 잘 보내시고 네. 명절 앞두고 덕담을 한마디 드리자면은 네. 저희 창수 하우징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창호 시공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또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네. 그 건축주분께서는 뭐 창호만 시공하고 또 다른 단열팀을 부른다거나 이러한 수고스럼 없이 네.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분공사들 남들이 꺼려하는 이런 것들 저희가 또 나무라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마감까지 저희가 책임 시공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